거울 앞에 서는 순간 마음이 먼저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얼굴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시선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눈가에 남은 잔주름과 볼 위에 번진 기미가 전보다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알아차릴까 괜히 고개를 숙이게 되고 스스로에게조차 애써 모른 척을 하게 되죠.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피부가 늙어서 속상한 게 아니라 거울 속 내 모습 앞에서 마음이 먼저 작아진다고요. 저는 올해로 85살이 되었고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의료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수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며 진료를 이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루하루 몸과 마음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지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피부는 그 선택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평생의 임상 경험과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통해 정리해온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려 합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부담스러운 시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 늘 있는 재료, 그 중에서도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치를 잊고 지냈던 꿀이라는 재료가 어떻게 노년의 피부에 힘이 되어주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60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사람 만나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기미가 짙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면서 사진 찍는 것도 웃는 것도 어색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얼굴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이제는 그냥 포기해야겠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지 말입니다. 이 영상은 그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피부를 되돌리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돌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첫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질 긴 시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천천히, 부담 없이, 그러나 분명한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늙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그렇게 받아들여져 온 생각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얼굴을 마주하며 느낀 건 피부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결코 모두 같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비슷한 나이에도 피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어떤 분은 짧은 시간 사이에 기미와 주름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리듬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멜라닌 색소는 본래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고마운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멜라닌이 필요할 때 적당히 만들어지고 고르게 퍼졌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50을 넘기면서부터 이 조절 능력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예전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곳에서는 과하게, 어떤 곳에서는 멈춘 듯 반응합니다. 그 결과 색소가 한쪽에 머물며 기미로 남게 됩니다. 볼 한쪽, 눈 아래, 이마에 유독 짙게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름도 비슷한 흐름을 따릅니다. 피부 속에는 콜라겐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탄탄할 때 피부는 자연스럽게 제 형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속도는 조금씩 느려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아주 조용히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느끼게 됩니다.
웃을 때만 생기던 주름이 가만히 있어도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피부를 받쳐주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생활의 조건들이 더해지면 피부는 회복할 틈을 잃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밤사이 이루어져야 할 재생이 늦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은 긴장한 채로 굳어버립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피부는 겉에 드러나 있지만 사실 속에서는 온몸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몸이 지치면 피부도 함께 지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의 피부는 생각보다 솔직하다고요. 방치하면 빠르게 무너지고, 반대로 조금만 방향을 잡아주면 의외로 오래 버텨줍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지금의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를 억지로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주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흐름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출발점에 아주 익숙한 재료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재료가 왜 노년의 피부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꿀을 노년 피부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꿀이 그렇게까지 특별한가요? 그 질문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익숙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의 피부 변화를 지켜보며 바로 그 익숙함 속에 답이 숨어 있다는 걸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꿀은 뭔가를 빠르게 바꾸는 재료가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탄력보다도 머무르는 힘입니다. 수분을 채워도 금세 사라지고 좋은 크림을 발라도 겉도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가 수분을 붙잡아둘 힘이 약해진 것이죠. 꿀은 이 지점에서 아주 조용히 역할을 합니다. 피부 위에 머물며 공기 중의 수분까지 끌어당겨 함께 붙잡아주고 그 촉촉함이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꿀을 바른 뒤의 피부는 번들거리는 느낌보다 오래도록 편안한 촉촉함이 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진정입니다. 중노년층의 피부는 생각보다 쉽게 지칩니다. 세안 한 번, 날씨 변화 하나에도 붉어지고 따끔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꿀은 이런 피부를 억지로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래주듯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저는 이걸 피부가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염증이 잦고 자극에 민감한 피부일수록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강한 성분으로 눌러버리는 관리보다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관리가 훨씬 오래 갑니다. 활성산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햇빛, 스트레스, 피로의 흔적을 고스란히 쌓아둡니다. 이 흔적들이 쌓이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잔주름이 쉽게 자리 잡습니다. 꿀에는 이런 손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질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과하게 티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덜 예민해지고 전반적인 인상이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피부가 쉬어갈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가 아니라 덜 필요합니다. 덜 자극하고 덜 욕심내고 덜 조급해지는 것. 그 과정에서 피부는 의외로 제 자리를 찾습니다. 꿀은 그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부담이 적은 재료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낮고 피부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려 합니다. 꿀이 좋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꿀은 혼자일 때도 좋지만 목적에 맞는 재료와 함께할 때 비로소 방향이 생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꿀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해도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바른다고 해서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좋다길래 계속 발랐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부를 살펴보면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부에는 그 시점마다 필요로 하는 역할이 다르고 꿀은 그 역할에 맞춰 쓰일 때 비로소 제 힘을 드러냅니다. 피부가 유난히 당기고 거칠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세안만 해도 얼굴이 조이는 느낌이 들고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편안하지 않은 때죠. 이럴 때 피부가 원하는 것은 미백도, 각질 제거도 아닙니다. 우선은 쉬어야 합니다. 수분과 보호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피부 표면이 두껍게 느껴지고 톤이 칙칙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도한 영양보다 부드러운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기미가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시기에는 색소의 흐름을 잠시 늦춰주는 관리가 도움이 됩니다. 같은 꿀이라도 어떤 재료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피부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꿀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와 배합해서 사용할 때를 분명히 나눕니다. 꿀만 사용할 때는 피부를 안정시키는 시간입니다. 자극을 줄이고 흐트러진 상태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부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다른 재료와 배합하는 순간부터는 방향이 생깁니다. 보습을 깊게 할지, 피부결을 정리할지, 색소 흐름을 다룰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피부의 요구를 듣는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말수가 적어집니다.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고 불편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건조한지, 며칠째 잠을 설쳤는지, 바람을 많이 쐬지는 않았는지 이런 작은 단서들이 피부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한 가지 방법만 반복하면 피부는 점점 둔해집니다. 반대로 상태에 맞춰 역할을 나누면 피부는 천천히라도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할 3가지 꿀 레시피는 모두 이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무언가를 빠르게 바꾸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의 피부 상태에 맞춰 순서를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쉬게 하고 그 다음 정리하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흐름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부터는 그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꿀을 활용하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보습과 주름 완화에 관한 조합입니다. 피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방법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꿀과 오메가가 풍부한 식물성 오일의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수분을 떠올립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수분 크림을 바르고 마스크팩을 올려두죠. 그런데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당기고 거칠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유지력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은 얇아지고
곳곳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잠겨있던 문들이 조금씩 헐거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은 수분을 채워 넣어도 그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금세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노년 피부는 늘 촉촉함을 갈망하지만 만족을 오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 성분입니다. 오메가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기름막의 재료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무리 없이 스며들어 헐거워진 틈을 하나씩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단하게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어 붙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수분을 끌어당기고 머물게 하는 역할까지 함께 이루어집니다. 꿀은 안에서 당겨주고 오일은 밖에서 지켜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조합을 권해드린 분들 중에는 특별히 주름이 깊어서라기보다 피부가 유난히 얇아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안을 하고 나면 얼굴이 금방 붉어지고 바람만 불어도 따끔거린다고 하셨죠.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겉이 미끄러운 느낌이 아니라 속이 편안해요. 이 표현은 참 정확합니다. 이 조합은 즉각적인 윤광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피부가 긴장을 풀고 제자리를 찾도록 돕습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장벽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주름이 먼저 자리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꿀과 오일 조합은 이런 부위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반복할수록 피부가 덜 예민해지는 변화를 느끼기 쉽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되돌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기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느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이 조합은 빠른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어느 순간 세안 후 당김이 줄어들고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덜 피곤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스스로 버틸 힘을 조금씩 되찾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지켜봤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보습 조합이 누구에게 특히 잘 맞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좋은 방법일수록 내 피부에 맞게 사용하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보습 조합이 어떤 분들께 특히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잠시 멈추는 것이 좋은지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피부 관리에는 누구에게나 좋은 방법보다는 지금의 내게 맞는 방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만 잘해도 피부 관리의 절반은 이미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꿀과 오메가가 풍부한 식물성 오일의 조합은 세안을 하고 나면 얼굴이 바로 당기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피부가 유난히 얇아 보이고 미세한 잔주름이 빛에 따라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피부는 수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조합은 그런 피부에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고 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예민해졌다고 느끼는 분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화장품에도 따끔거림을 느끼는 분들께 이 방법은 부담이 적습니다. 강한 성분으로 빠른 변화를 기대하는 관리와 달리 이 조합은 피부의 반응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세안 후 얼굴을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덜 예민하다, 덜 불안하다는 감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저는 이 신호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반대로 잠시 쉬어야 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부에 열감이 강하게 남아있거나 붉은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태, 상처나 진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관리도 잠시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더 바를지 고민하기보다 피부가 스스로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재료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힘들어 보일 때는 관리보다 휴식이 치료가 됩니다. 사용 빈도 역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합은 매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 2회에서 많아도 3회. 그것도 저녁 시간대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피부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는 시간. 그때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얇게, 골고루, 그리고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피부는 늘 정직해서 과한 관심보다는 적당한 배려에 더 잘 반응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이 조합으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분들은 뭔가를 더 하려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었습니다. 피부를 젊게 만들겠다는 목표보다 지금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하겠다는 태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잔주름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도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거울을 보는 시간이 덜 부담스러워진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변화입니다. 이제 피부에 기본적인 안정이 생겼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보습으로 편안해진 피부 바탕을 어떻게 정리해주면 좋은지, 즉 피부를 밝고 고르게 만드는 순환 관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안만 해도 얼굴이 맑아 보였는데 요즘은 아무리 씻어도 어딘가 탁해 보이고 화장을 해도 생기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가 더러워져서가 아니라 피부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각질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스스로 정리하는 힘이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면 오래된 세포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피부가 주기적으로 숨을 고르는 구조였죠. 하지만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면 이 순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떨어져 나가야 할 각질이 자리를 지키고 그 위에 또 새로운 세포가 쌓입니다. 겉으로 보면 피부가 두꺼워진 것 같고 실제로는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해 얼굴이 어둡게 보입니다. 기미가 더 짙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강한 각질 제거입니다. 한번 벗겨내면 당장은 매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이 중노년 피부에는 위험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피부가 얇아진 상태에서 강하게 문지르거나 자극적인 성분으로 각질을 제거하면 필요한 보호층까지 함께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붉어지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기미와 잔주름이 더 잘 자리 잡습니다. 당장의 매끈함이 나중에 불편함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벗기지 말고 정리하라고요. 중노년 피부의 각질 관리는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흐름을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떨어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치 방안을 정리할 때 바닥을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쌓인 물건의 자리를 바꿔 공기가 돌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순환 클렌징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를 밝히고 싶을수록 더 강한 방법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 시기의 피부는 정반대의 접근을 원합니다.
자극을 줄이고 반복을 줄이며 피부가 놀라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환 방식으로 각질을 다루면 즉각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부 결이 고르게 정돈되고 얼굴 전체의 인상이 차분해집니다. 저는 이 변화를 밝아졌다기보다 정리되었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보습으로 피부가 한번 안정된 상태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조심스럽게 덜어내는 일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피부는 항상 순서를 기억합니다. 먼저 보호하고 그 다음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순하게 각질을 다룰 수 있는지, 피부를 얇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톤을 맑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제 피부를 얇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묵은 각질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질 관리를 떠올리면 문지르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손에 힘을 주어 밀어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야 깨끗해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노년 피부에서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시기의 피부는 더 이상 힘으로 다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할 대상에 가깝습니다. 꿀과 고운 곡물 가루의 조합은 바로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각질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질이 스스로 정리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꿀은 피부 위에서 천천히 수분을 공급하며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고운 곡물 가루는 그 과정의 마지막을 아주 조심스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운이라는 표현입니다. 입자가 거친 재료는 음식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피부에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았을 때 까슬거림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고운 가루만이 이 방법에 어울립니다. 이 세정 방식은 시작부터 끝까지 서두르지 않습니다. 얼굴에 바른 뒤 바로 문지르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꿀은 각질과 피부 사이를 천천히 풀어주고 피부는 스스로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문지르면 각질은 떨어질지 몰라도 피부는 긴장한 채로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도 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로 씻어내면서 손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정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치 얼굴을 닦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쓰다듬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피부가 불편해하지 않는가입니다. 따끔거림이나 화끈거림이 느껴진다면 이미 과한 것입니다. 좋은 세정은 하고 난 뒤 얼굴이 가벼워지는 것이지 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적용한 분들께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밝아짐보다 정돈됨입니다. 피부톤이 갑자기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고르게 보이고 그림자가 줄어든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미가 눈에 덜 띄고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덜 피곤해 보입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이 들뜨지 않고 얇게 잘 밀착된다는 변화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피부 표면이 얇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층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 세정 방법은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1회에서 많아도 2회면 충분합니다. 각질 관리는 횟수가 아니라 간격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순한 방법이라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보습 관리로 피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이 방법을 더했을 때 효과는 훨씬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보호한 뒤 정리하는 순서. 이 흐름이 지켜질 때 피부는 가장 편안해합니다. 이제 피부의 바탕이 한층 고르게 정리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미와 색소처럼 눈에 보이는 흔적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럽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오늘 영상의 제목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꿀과 레몬, 그리고 밀가루의 조합은 기미와 색소처럼 눈에 보이는 흔적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을 소개할 때마다 늘 같은 말을 먼저 꺼냅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고요. 기미는 피부가 게을러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성실하게 자외선을 막아내고 스트레스를 견뎌온 흔적에 가깝습니다. 그 중심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멜라닌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조절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한쪽에 머물고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점점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멜라닌을 억지로 없애려는 태도가 아니라 더 만들어지지 않도록 흐름을 늦춰주는 일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바로 이 지점에서 도움을 줍니다.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천천히 눌러주고 이미 자리 잡은 색이 더 짙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힘이 분명한 성분인 만큼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많이 쓰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소량을 강조합니다. 몇 방울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꿀은 이 조합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몬의 성질이 너무 빠르게 작용하지 않도록 완충해주고 피부가 놀라지 않게 감싸줍니다. 밀가루는 이 두 재료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흐르지 않게 잡아주고 피부 위에 고르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자극은 줄이고 방향만 남기는 조합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조합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시간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늘 저녁에만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낮 동안 햇빛을 받는 시간에는 레몬의 성질이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외부 자극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빈도 역시 중요합니다. 주 2회를 넘기지 않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미는 서두른다고 빨리 옅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다가갈수록 피부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방법이 잘 맞는 분들은 대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미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예전처럼 눈에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얼굴 전체의 톤이 고르게 보이면서 기미가 배경으로 물러난 느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저는 이 변화를 아주 건강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정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조합이 모든 분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아주 예민하거나 조금만 자극에도 바로 붉어지는 분들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피부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미련 없이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기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더 하려는 마음을 한 번만 누를 수 있어도 피부는 그 선택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번째 조합은 앞서 다뤘던 보습과 정리의 과정 위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피부가 충분히 보호되고
바탕이 고르게 정리된 상태에서만 이 방법은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순서를 강조합니다. 보호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야 조심스럽게 다룬다. 이 흐름을 지키는 것이 곧 피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조합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왜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한지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피부는 늘 정직합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그만큼 분명한 답을 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차분히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꿀 레시피는 각각 보습, 정리, 색소 관리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거나 되돌리려는 관리가 아니라 지금의 피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리라는 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얼굴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부는 서두를수록 멀어지고 기다려줄수록 가까워진다는 사실을요. 보습으로 피부를 먼저 안정시키고 순하게 바탕을 정리한 뒤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기미를 다루는 이 흐름은 결코 빠른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매일 무언가를 더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방법 중에서 단 하나만 골라 주어진 기준만 지켜가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피부는 그 선택을 분명히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노년의 피부 관리는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오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부가 편안해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일상의 온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시간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앞으로도 곁에서 조용히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조금 더 아껴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